출제 문제의 함정을 찾아라 그 4편 제3보험에 대해서 어디에 함정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연금보험과 상해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모두 등록해야 한다. 원래 이렇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보험협회에 위탁을 하고 그 등록 업무를 보험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연금보험, 생명보험 상품이죠. 생명보험 상품과 제3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 여기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생명보험 상품과 제3보험 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손해보험 상품과 제3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다가 등록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생명보험협회에다 할 필요는 없고요. 손해보험협회에다가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보험 상품이나 손해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제3보험 상품만을 판매할 경우에는 어디에다 등록을 하면 될까요? 손해보험협회냐? 생명보험협회냐? 아니면 이 둘 모두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 그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됩니다. 두 곳 모두에다가 등록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곳 중 한 곳에다가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3보험 상품만을 판매할 경우에는 생명보험협회에다가만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손해보험협회에다가만 등록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이고 상해보험은 제3보험이기 때문에 어디에다 등록을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생명보험협회에 등록을 하면 된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3보험 상품만을 판매할 경우에는 어디에다가 두 곳 중에 한 곳만 등록하면 된다. 이 부분도 함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7번 제3보험에서 제3보험에 대하여 겸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다. 나와 있는데요. 해당되는 문제는 이 상법 또는 보험업법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정답 바로 확인해 보면요. 겸용은 바로 상법이 아니라 보험업법에 명시되어 있다. 겸용은 보험업법, 보험업법에서 겸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숙지하시면 됩니다. 88번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질병사망특약을 부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나와 있는데요. 제3보험에서는 질병사망보험금을 특약을 통해서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 상해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든지 또는 질병보험을 가입한 사람이든지 질병에 대하여 사망을 할 경우에 보험금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계약에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바로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손해보험회사는 이 특약으로 보장을 할 경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만 80세까지만 가능하고요. 보험금액은 개인당 2억 원까지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도 이렇게 동일한 조건이냐? 그건 아닙니다. 생명보험은 보험 나이도 제한이 없고요. 보험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만 질병사망특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요 해당되는 내용도 함께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만 80세 그리고 개인당 2억 원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함께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답 확인하면요. 판매할 수 없다가 아니라 판매할 수 있다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주계약에서 보상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디에서? 특약을 통해서 질병사망특약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함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89번 상해보험은 상해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저희 뭐라고 말씀드렸죠? 질병에 의한 사망은 주계약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약을 통해서 보장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해에 의한 사망도 주계약이 아닌 특약에서 보장을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주계약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사망?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에 의해서만 보상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보험에서는 질병에 의한 사망을 주계약에서 보상을 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질병보험이든 상해보험이든 질병에 의한 사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계약이 아닌 특약을 통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보장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보장을 한다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90번. 상해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상해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가운데 한 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사고에 대한 요건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뭐 오답으로 필연성이라든지 지연성이라든지 또한 외래성이 아니라 내재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오답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다?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이 3요소가 한 개 이상만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동시에 충족을 해야지만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정답 확인하면요. 3요건을 어떻게 동시에, 다시 한번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91번. 상해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에 의해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고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책임 준비금을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요. 내가 상해보험을 가입을 했고요. 내가 만약에 암으로 인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책임 준비금을 주고 보험 계약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질병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사망을 했다. 그럴 경우에 또 무슨 금액을 지급하죠? 맞습니다.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원인에 의해서 사망할 경우에는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책임 준비금을 지급하고 그 보험은 어떻게 소멸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히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92번.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이 달라지며 직업별 위험 등급 총 3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에 따라 5단계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숫자가 나오고 있죠. 어디에 함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 숫자에 함정이 있습니다.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직종별 위험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직무라든지 직업에 따라서 그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내가 만약에 위험한 직업이나 직무를 가지고 있다면 보험료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안전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의 함정은 여기 숫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3등급이 아니라 5등급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3단계로 위험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질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 질병에 걸린 확률이 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보험료가 낮고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인 반면에 상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분단율이라든지 당일률, 그러니까 그 직군을 통해 가지고 위험한 직업이냐 직무냐 아니면 안전한 직업이냐 직무냐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질병보험과 상해보험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를 구분할 때의 그 두 가지 내용도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93번 상해보험 가입자는 직업 직무 변경 시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통지 의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약에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직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 사고를 당했다.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보험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개월 안에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 확인해 보면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항을 뭐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의무? 통지 의무. 통지 의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의무, 변경이 발생 시에는 바로 지체 없이 어디에? 보험 설계사한테 아닙니다.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거 정확하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94번. 질병보험은 연령별로 질병 발생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시 분단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해보험에서 분단율이라든지 당일률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단율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은 상해 보험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분단율뿐만 아니라 무엇도 기억을 하셔야 되죠? 단일률. 다시 말씀드리면 분단율이나 단일률이나 질병보험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서? 상해보험에서 보험료 책정 시에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95번. 제자리암의 경우 일반암보다 보장 금액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자리암은 뭐죠? 바로 연기암입니다. 연기암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일반암보다 치료하기가 쉬운 개념이 있는데요. 따라서 일반암이 받는 보험금보다 조금 더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암 관련 보험금의 10에서 20%가 지급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반암으로 보장받는 금액보다는 제자리암이라든지 기타 피부암, 대장 점막 내암, 그 다음에 경계성 종양, 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치료가 쉽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보험계약 체결 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암보다는 그 보험금이 10에서 20%가 지급된다는 것. 그러니까 더 소액이 지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개념이 있죠.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바로 보장이 개시되는 건 아니죠. 90일 이상 동안을 저희가 면책기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이하에 만약에 암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보장을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그 보험 면책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대기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그 보장이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일반암과 제자리암이 구분짓는 그 기준에서 요 해당되는 내용도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대기기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를 구분지어서 해당되는 내용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96번입니다. 암 직접치료 통원 보험금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와 제1회 보험료 납입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여 통원하였을 때 통원 1회단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방금 저희도 말씀드렸죠.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진단 계약입니다. 내가 진단을 받아야지만 그때부터 보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1회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시점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진단을 한 진단일부터 예를 들어 제1회 보험료 납입일보다 진단일이 더 나중에 있다면은 진단일을 기점으로 보험회사의 책임이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함께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제1회 보험료 납입일이 아니라 정답 확인해 보면요. 암 보장 개시일이죠. 암 보장 개시일. 또 말씀드렸죠. 진단을 하더라도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기 기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체로 그 90일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90일 안으로 만약에 암이 발병하게 되면 그 대체적으로 보험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피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7번 실손의료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지만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이 상해든 질병보험에 특약으로 부과되어 판매됐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독단적으로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특약을 통해서 판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형 상품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면요.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하고 있다.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실손의료보험은 예전에는 상해든 질병보험에 특약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가 되고 있다.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98번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회사는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보험 설계사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쉽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보험 설계사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손의료보험은 중복 가입 여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비례보상을 하기 때문에 다수의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더라도 보상을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이 많은 수의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계약 체결 시에 보험 설계사는 이 해당되는 보험 계약자가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고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가입자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님 당신은 이미 계약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를 안내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가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내용은 좀 쉬워 보이지만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실손의료보험이 비례보상 받기 때문에 다수를 가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아닙니다. 불필요하다. 여기도 함께 암기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99번 일상생활 장애 상태란 말하기를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목욕하기, 옷 입기 중 어느 하나로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면요. 말하기가 아니라 이동하기입니다. 이 해당되는 내용은 여기 부분에 가로를 놓고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생활 장애 상태를 말하기를 못하는 거 당연히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동을 할 수 없으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 뭐 식사하기라든지 화장실 사용하기라든지 목욕하기라든지 옷 입기라든지 한 개 이상이 같이 겹치게 되면 어떤 상태?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고 명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이동하기를 할 수 없는 요것이 기초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화장실 사용하기, 식사하기 이 부분도 함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100번 우리나라의 경우 간병보험은 위험률 고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정답 확인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간병보험은 위험률 변동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요 내용이 맞습니다. 요 고정하고 변동하고 헷갈리셔가지고 틀린 지문은 정답을 체크하지 마시고요. 해당되는 내용 위험률 변동 제도 다시 한번 위험률 변동 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반드시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1편부터 4편까지 출제 문제 함정을 찾아라 저와 함께 풀어보셨고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서 최근에 어떤 내용이 오답으로 나오고 그 오답을 어떻게 수정해야지만 바른 내용이 되는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정을 찾아라를 함께한 김수선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